안녕하세요. 재테크일른 주선생입니다. 자, 금일 2020년 5월 6일 수요일 긴 연휴를 마치고 돌아오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뉴스 기사들은 여러분들이 모두 읽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국토부에서 예상되는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Q&A를 말씀드리면서 제 생각도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에서 이번 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지난 12.16 대책 발표 시 주택 공급 전반에 걸친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난 대책에 의한 보완 대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국토부가 판단하기로는 12.16 대책 이후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의 투기 수요가 사라지면서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였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마다 지탄을 받았던 것이 규제만 있지 실질적인 공급 대책은 부족하다라는 점이었는데, 이번 대책 발표에 장기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서 주택시장 안정세 더욱 공고화, 이게 바로 이번 대책의 목적인 겁니다. 다음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2022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예년을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일단 제 생각은 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이야기를 해야지 오피스텔이 과연 대체 공급제가 될 것인가는 항상 의문입니다. 일단 표를 보시면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평균 아파트 공급량이 4.6만 호라고 되어 있고요. 부동산 빅데이터 사이트인 부동산 지인에서는 2020년의 경우 약 4만 9천 호라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5.3만 호라 했죠. 비슷한 숫자이긴 하나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상당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제가 확인을 좀 했으면 하고요.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 합니다. 일단 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 25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계획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2022년까지는 공급이 충분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일각에서 2023년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며 태클 걸 수 있으니까 2023년 이후에도 공급이 충분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의 특이사항은 서울에 수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있는데요. 재개발은 공공성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임대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재건축은 사익적이라는 성격이 강해요. 임대아파트가 필수도 아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대책은 기존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공공이 주도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라는 점입니다. 6번 Q&A를 우선 보면, 재개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사업 인가를 위한 각종 심의를 통합 처리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라는 점이 있고요. 세입자 대책 강화 및 분담금 보장을 통해 정비사업 주요 지연 원인인 이주 갈등과 사업 리스크도 해소하겠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 지정을 통해서 기존 재개발 기준 중 공공임대 공급 의무 조건을 달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재개발 사업 전체 세대수의 최대 1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했어야 했는데,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해당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분을 제외한 공급 물량 중 최소 50% 이상 공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전체 세대수의 25%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번 대책으로 재개발 사업 전체 세대수 중 최소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이 되면 도시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용도 지역이 상향됨으로써 더 높게 지을 수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공공임대로 기부 체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신속한 인허가 지원. 예를 들어서 국토부 및 서울시에 각각 사업 시행 계획을 통합 심의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 내에서 공급하는 일반 분양분은 최대 10년간 전매 제한 및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되니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발표한 2020년 5월 6일 제20차 부동산 대책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주요 골자는 서울 및 수도권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어떻게? 재개발의 공공성을 더욱 부여하면서 공적기관의 개입을 통해 사업 절차들을 단축시키면서 가겠다. 게다가 빈 오피스 빌딩을 개조해 오피스텔로 변경하고 준공업지역에 추가적으로 주택 공급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정부가 골치가 아플 겁니다. 부동산 공급이라는 게 단시간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이 모든 것을 떠안아야 할 수 있죠.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크게 위축이 되었는데, 차기 정권까지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한국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해왔었고요. 건설 경기 부흥이 곧 가장 쉬운 경기 지표 상승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기란 정말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성은 일반 분양가를 얼마나 높게 책정하는지 그 여부에 달려있죠. 결국 일반 분양가가 높으면 수익이 잘 나기
하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낮아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걸로 재개발 구역의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려고 했었으나 이번 대책은 재개발 조합원들이 공공임대 공급으로 전환되도록 최대한 양보를 해준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추가 분담금을 최소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재개발 사업성이 좋아야 어느 정도 조합원들도 동의하고 넘어갈 수 있으나 재개발 사업성이 낮고 사업성이 낮다는 것은 조합원이 많고 총 세대수 및 일반 분양 세대수가 적다는 뜻이기도 한데 과연 조합원들을 잘 설득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지도 앞으로 넘어야 할 숙제일 것 같습니다.